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코라이브의 강은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네, 텍사스 불볕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달 남짓한 여름방학은 바쁜 학교 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알차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한인 학생들의 모습을 김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는 뜨거운 더위와 함께 기나긴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6월 초를 기점으로 일제에 들어간 여름방학은 오늘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한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대형 한인 교회들이 준비한 썸머스쿨, 중앙연합감리교회, 배단위 장로교회, 빈내리교회, 영락교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썸머스쿨에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선행학습과 다양한 체육활동, 신나는 미술과 요리활동 등 알차고 유익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한인 어린이들의 방학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제 아침에는 그 다음 학년 공부를 가리키고 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여러 액티비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쿠킹도 하고 또 우리 사이언스 익스페리먼트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필드트립으로 나가서 여러 좋은 데도 방문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방학을 학업 성적 향상의 기회로 삼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쉬는 방학 기간 동안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선행학습으로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SAT 공부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기활동 실력을 다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음악, 체육, 미술활동 등 자신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특기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름방학은 공부뿐 아니라 다방면의 특출난 실력을 인정받아야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획은 이제 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이제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딸리지 않기 위해 미리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이제 태권도를 와서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재밌게 운동도 해요.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여름방학은 휴식의 시간인 동시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입니다. 여유와 긴장이 공존하는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방학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달라스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축구 캠프가 열렸습니다. 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축구를 배우는 현장은 배움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보도에 박재희 기자입니다. 더위가 채 힘을 발하기 전인 오전 8시,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서둘러 구장으로 모여듭니다. 5살 어린이부터 17살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습니다. 지난 13일 루이스빌 한인제일침례교회 축구구장에서는 여름방학 축구 캠프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FC 달라스가 후원하고 달라스 한인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인 축구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달라스에 있는 한인 축구협회하고 여기 루이스빌 침례교회에서 같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방학 동안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한테 축구로서 계몽을 하고 또 축구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이걸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뭐 축구 선수를 5일 동안 해서 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축구에 대한 기본기 내지는 기본 이론을 여기 있는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이번 캠프는 축구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드리블을 시작으로 패싱, 리시빙, 헤딩 기본 전술까지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으로 기술을 익혀간 학생들은 축구가 주는 재미에 흠뻑 빠져듭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FC 달라스 캠프를 한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됐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말 프로 축구 선수들처럼은 아니지만 좀 그만큼 잘하게 될 만큼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의 수업료 전액은 달라스 한인축구협회와 루이스빌 한인제일침례교회로 전달돼 달라스 한인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생겼습니다. 달라스 기독회관의 둥지를 튼 파울로 상담센터는 미국 목회상담교육센터가 지원하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 학대, 중독 등을 경험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파울로 상담센터의 디렉터이자 현재 미국 목회상담교육센터에서 상담가로 근무하고 있는 박사무엘 목사를 뉴스코리아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 달라스 포트로스 지역에 상담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 한인들이 이 지역에 미국에서 살면서 갖는 고민, 외로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한인 목회자로서 또 상담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상담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 가까이에서 한인들을 만날 수 있는 상담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행정적인 것도 다룰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한인분들 고민 하나하나를 듣고 그분들의 고민들을 돕는 일들을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다루고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불안감, 공포증 이런 거, 또 이제 관계 속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관계, 갈등 문제, 또 개인 또 중독의 문제, 뭐 이것은 술이나 또 인터넷이나 또는 마약이나 또는 도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상담에 대한 의식이 좀 잘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을 개방하고 내놓고 문제를 넣는 것들에 대해서 꺼리끼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상담을 받고 또 자기 고민을 나눈 것들에 스스럼이 없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여전히 이 한인들의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계속 맞추려고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을 귀로 직접 듣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 꿈들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살면서 의도치 않게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신의 속들을 다 드러내면서 내놓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이 파울로 상담센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문을 들여주시면 제가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만큼 이번 주 뉴스는 방학과 관련한 행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계 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학과 함께 각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입니다. 이승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아이들의 흥미를 한껏 자극하는 이것은 9일부터 시작된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집중해 듣기도 하고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나는 게임이 한창인 한쪽에서는 모두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십자가 형상으로 된 간식을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 체험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일에는 빛과 소금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의 몸동작을 놓칠세라 고사리 같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얼굴들이 해맑습니다. 팬더 옷을 입은 선생님들은 스킷 드라마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한쪽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게임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3, 4, 5 모여 만드는 공작 시간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특별히 이번 BBS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BBS를 갖고 있습니다. 달라스와 포토스 지역 한인교회들의 여름 성교학교는 6월과 7월 2달 동안 이어지며 어린이들은 신나는 말씀의 바다에 젖어들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 강력한 지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세계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텍사스에서도 지진 발생 소식이 전해져 관계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라스에서 불과 1시간도 채 떨어지지 않은 왁스아치에서 지난 10일 강도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앨리스와 존슨 카운티 라인으로부터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강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텍사스 지역 상가 건물 차압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클로저 리스팅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DFW 지역의 상업용 건물과 부지 차압 건수는 1,8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장 건물 차압률이 144%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오피스 빌딩이 44%, 부동산 부지가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들은 차압 증가가 지난 1980년대 미국 경제 불황기의 악몽을 되살릴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달라스 시의회는 달라스 고속도로 주변에 디지털 간판을 세우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달라스 인근 고속도로 주변에는 매 8초마다 광고가 바뀌는 디지털 간판이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달라스시는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간판을 철거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간판을 세우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100개의 간판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총 400개에서 500개의 디지털 간판이 달라스 곳곳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미국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공립대학 등록금은 130% 증가했지만 실제 가구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정보기관인 컬리지 보드에 따르면 1988년 4년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2,800였지만 20년 뒤인 2008년에는 $6,500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을 가구 소득에 적용한다면 2008년 미국인들은 가구당 $77,000를 벌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가구 소득은 20년 전보다 $400 줄어든 $33,000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고교 졸업생들은 4년제 대학보다 2년제 컬리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사상 최고가인 $263만 팔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버핏과의 점심은 당초 $234만 5천여 낙찰됐지만 지난해 낙찰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익명의 낙찰자가 작년 가격보다 $111를 더 내겠다고 하면서 낙찰이 확정됐습니다. 이 낙찰자는 뉴욕 맨하탄 스테이크 전문 식당에서 버핏 회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고견을 얻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104도에 이르는 더위가 지속되면서 미 전역에서 노인 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와 뉴요크는 8일과 9일 연이어 10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시달렸고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또한 100도를 웃돌았습니다. 동부 지역뿐 아니라 중서부와 남부 지역까지 강타하고 있는 6월 초의 폭염은 1999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면 재미와 학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박물관 견학을 추천해드립니다. 페어파크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배움과 탐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자연사 박물관은 유명한 박물관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전시관을 자랑합니다. 인체의 신비를 알려주는 인크레더블 바디 코너와 인류의 비밀을 담고 있는 DNA 정보학습 코너, 다양한 놀이학습을 통해 과학의 신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코너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공룡 화석을 발굴해보는 파슬딕 코너는 구석기 시대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맥스 체험관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에서 튀어나올 듯한 생생한 영상으로 자연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79풋의 원형 스크린에서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제공되는 영상은 일반 극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역동성이 있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이맥스 체험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크릿 오브 더 파라오, 저니 투어 프리히스토릭 월드, 돌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칠드런스 뮤지엄에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합니다.
방울뱀 등 무시무시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거나 만져볼 수 있고 작은 농장 코너에서는 놀이를 통해 낙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거울과 장난감 소방차 등 다양한 놀거리와 흥미로운 교육 재료들이 아이들의 반나절 놀이를 책임져 줍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새롭게 마련된 디스커버리 슈퍼파워 코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들이 사용하는 슈퍼파워의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월 16일과 8월 6일에는 뮤지엄 슬립오버 행사가 진행돼 영화에서처럼 신비한 박물관의 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밤을 지새는 동안 어린이들은 전시관 나이트 투어, 보물찾기, 오라토리엄 쇼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가게 됩니다. 건설 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임상규 순천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사회 소식을 보도합니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임상규 순천대학교 총장이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3일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선산 근처에서 자살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소나타 차량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화덕과 함께 악마의 덫에 걸린 것 같다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 수사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임 총장은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공사 현장의 식당, 이른바 한바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대가로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고가 제품들을 한국에 가져가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면세 한도인 $400가 넘는 핸드백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13,000여 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급증한 것입니다. $400가 넘는 포도주를 가져가려다 적발된 건수는 전년 대비 43% 늘어났고 명품 시계의 경우도 20%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앞으로 면세품 반입 검사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400 이상의 물품이나 호화 사치품 등은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 가수들을 환호하는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뜨거운 한류 열풍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매 시작 15분 만에 7,000여 장의 티켓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공연장인 르 제니트 드다리 주변은 공연 5시간 전부터 현지 팬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가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파리 드골 공항에 1,500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등 한국 아이돌 그룹의 프랑스 팬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자 프랑스 대표 일간지들이 일제히 한류 열풍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르 피가로는 한국의 K-팝 전사들이 아시아를 평정하고 유럽 공정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르몽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덕분에 K-팝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향한 한류 열풍의 세계 진출 행보는 이번 파리 공연을 기점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MBC 라디오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퇴출 통보를 받은 가수 김은국 씨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3일 오전부터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MBC 방송센터 앞에서 시위 중인 김은국 씨는 이번 퇴출이 MBC의 마녀사냥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자신이 어떤 사유로 퇴출됐는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17일까지 매일 2시간씩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 17일 정오에는 삭발식을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2시 만세 공동 DJ를 맡았던 김은국 씨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 간 것이 문제가 돼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그맨 신동엽 씨가 신발 프랜차이즈 아이젝스의 가맹 점주들로부터 4억 6천만 원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신동엽 씨는 지난 2008년 채널TV 설립에 투자했었고 채널TV는 기능성 신발 브랜드인 아이젝스를 론칭한 바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신 씨가 지난 3월 말까지 가맹점주들에게 4억 원대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엽 측은 가맹비는 고소인들과 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 문제라며 개인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창단 31년 만에 NBA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달라스 매버릭스로 인해 달라스가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즈와 스타즈에 이어 농구팀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이제 달라스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라스의 근거지를 둔 스포츠팀들이 우승할 때마다 달라스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스 시민의 긍지를 높여줄 즐거운 소식이 들리길 기대합니다. 네, 뉴코라이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6월 셋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